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부산 수영 후보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철저한 막말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서 선거 초반 최대 화두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말하면 이재명이 1등 아니냐, 이재명도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형수 욕설을 차치하더라도 최근 이재명의 막말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자, 어제 늦은 시각 속보로 전해졌다시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이 두 명의 여야 후보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분이 나쁘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취소 결정 속보를 들으시고 공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슨 공당이 공천을 호떡 뒤집듯 뒤집냐 이런 말을 했던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 재검토를 전격 지시한 뒤 그 다음 날인 12일 공간이 재논의 끝에 공천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또 이틀 만인 어제 다시 공천을 박탈하기로 기존 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공관위가 두 변호사의 공천을 박탈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5.18 관련 발언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다라는 것인데요. 추가로 드러난 두 변호사의 과거 발언이 뭐였냐? 어제 저희도 보도해드렸지만 2019년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두 변호사는 친중 반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혹자는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하는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한다라고 했고 또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며 그를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기까지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요. 이 두 개의 발언이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언행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는 게 노사모급의 눈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문바들의 눈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공천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도통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선 문재인과 관련한 두 변호사의 집회 당시의 발언을 보면 문재인의 친중반일 외교 노선 등을 비판하면서 이런 기이한 일을 죽을 때까지 하려는 것이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노무현과 관련한 발언들을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노무현의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나 해석 그 연장선에 있는 그런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 후 법적인 심판을 받았다면 지금과 같이 노 전 대통령을 영웅시하는 그런 풍조는 없을 테니까 말이지요. 때문에 국민의힘이 도 변호사의 과거 발언이 추가적으로 드러나 공천을 취소했다는 것을 두고 이를 납득해줄 대구 중남구 유권자들과 지지층들이 과연 있을까? 이게 자칫 보수 분열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막말 리스크 관리에 나선 국민의힘이 부산 수용 후보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 논란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 그 발언 내용이나 문제적인 지점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그에 대한 후보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서 지켜보겠다면서 사과문의 내용, 후보의 태도나 입장까지 아울러 고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의 과거 난교 발언의 경우 10년 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26살 때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더욱이 그때는 방송이나 정치를 하기 전 말 그대로 공인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었는데요. 이런 것 하나하나 다 문제 삼아서 공천을 취소한다면 22대 국회도 역시 국민의힘은 전투력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또 웰빙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전투력이 매우 강한 더불어민주당에 질질질 끌려다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한 가지. 막말하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대명사가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번에 정봉주와 관련해 논란이 된 것 중 하나가 목발 경품 망언과 거짓사과 논란 외에도 예전에 같은 당 금태섭과 나눈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그 녹취를 보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 한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머시기 이 X만한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 바리야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몇백, 몇천 배는 강도가 센 소위 이재명 형수 녹취록은 괜찮냐라는 것입니다. 정봉주의 경우 이 녹취록에서 인품과 성품에 대한 미천이 다 드러났듯 이재명은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이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재명이 또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제 세종시를 방문한 이재명은 1번, 즉 민주당을 찍지 않는 것은 곧 2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살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살만하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어라. 이게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할 소리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네티즌들이 할 만한 소리를 선거 유세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떠든 게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과거 정동영의 60대 이상 70대 노년층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발언이 연상되지 않으시는지요? 아시겠지만 선거판에서 설화와 막말은 투표 직전까지 가장 위험한 변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논리보다도 대중정서를 직접적으로 어떤 논란보다도 대중정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막판 표심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 막말이 어떤 특정을 대상으로 한 막말, 즉 계층이나 성별, 지역 등이 뚜렷할수록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큽니다. 과거 민주당의 경우 두 차례 노인 폄하 발언으로 선거에 치명타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요.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노인네들이 시청역에 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었고, 그보다 앞서 2004년에는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라는 발언으로 보수층을 결집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180석 이상까지 목표하고 있었지만 과반 의석을 겨우 넘기는데 그쳤죠. 이런 맥락에서 어제 이재명의 살만하면 2번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 라는 발언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투표를 독려하기는커녕 집에서 쉬라니 망언도 이런 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막말 시 강력 조치라는 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의 발언은 공천 취소감이 아닌지,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묻고 싶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